진짜 아무 의미 없는 것 같네. 나 오늘 친정 가서 잘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이랑 내가 무슨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 남편은 끝까지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결혼한 사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남자였다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저는 불임으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친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 가사도우미가 집에 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로 다퉜네요. 그날 그렇게 역사가 이뤄졌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저는 친정에서 울다가 잠이 들었네요. 다음 날이 되어 친정에서 아침을 먹고 출근했는데 점심때쯤 남편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했어요. 어제는 자기가 너무 경솔했던 것 같다고 저녁 외식을 하자고 하며 사과의 제스처를 먼저 보내더라고요. 서로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하고 그날 저희 부부는 가까스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도 싸우면 늘 사과를 먼저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네요.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런 과정에서 남편에 대한 미운 마음이 조금은 사그러들었어요. 그 후로 가사도우미는 좀 더 노골적으로 남편을 대하더라고요. 뭔가 부쩍 가까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달까요? 그리고 둘이 속닥거리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등장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뭔가 있긴 있구나 싶었어요. 언제 저렇게 둘이 친해졌지?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혼자서 전전긍긍하며 하루라도 빨리 저 여자를 해고하고 싶더라고요. 그 여자가 사라져야 비로소 집안의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어요. 나중 되니 더 당당하게 집안을 활보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휴가를 쓰는 것도 통보를 하더라고요. 너무 열받았지만 벼르고 벼르다가 언제 한번 한꺼번에 쏘아붙여야겠다 다짐하고 있었네요. 하지만 몇 달 후 저는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와 단둘이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 앞으로 우리 집에서 머물 계획이야. 갑자기 뭔 소리야? 집에서 머물다니. 왜? 그러더니 남편은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죽을 놈이다. 대체 왜 이래 불안하게 해? 술 많이 마셨어? 무슨 일이길래 무릎까지 꿇는 건데? 미안해. 내가 진짜 못난 놈이야.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대체 왜 이러는지 말을 좀 해봐. 답답해 죽겠어. 그 사람이 임신을 했어. 뭐? 누가 임신을 해? 당신이랑 싸운 그날 내가 가사도우미한테 실수를 했어. 그런데 임신이래. 임신? 당신 방금 임신이라고 그랬어? 그날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한잔 했는데 그 여자가 위로해주면서 같이 마셔주다가 어쩌다 보니. 그러니까 나랑 싸운 그날 가정부랑 불륜을 저질렀다 이 말이야? 내가 미친놈이야. 절대 나를 용서하지 마.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불임으로 싸운 그날 가사도우미였던 그 여자와 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번으로 인해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미 시부모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어차피 며느리는 불임이니 새로운 여자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차마 끊어내라는 말은 못하셨나 봅니다. 너무 황당해서 가사도우미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저를 당당하게 맞이하더라고요.
오셨어요? 그이가 오늘 말할 거라고 하더니 소식 들으셨나봐요? 당신 뭐야? 뭐긴요. 새로운 안주인이죠. 내 직감이 틀리지 않았네. 나는 처음부터 그쪽이 그런 여자일 거라고 예상했어. 무슨 소리세요? 남편 간수 잘못한 걸 가지고 왜 내 탓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불임이라면서요? 그이는 벌써 이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애 태어나기 전에 깨끗이 정리 부탁드려요. 호적은 깨끗해야 하잖아요? 어쩐지 늘 입던 배꼽티를 어느 순간부터 안 입더라니. 갑자기 몸을 사리더라니. 이게 다 임신 때문이었어? 내 남편 빼앗아 안주인 차지하려고?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말 조심 좀 해줘요. 임산부한테 스트레스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몰라요? 하긴 임신조차 해보지 못한 사람이 뭘 알겠나. 뭐라고?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상간녀 주제에 뭐가 이렇게 당당해? 내가 무슨 상간녀예요? 이제는 내가 본처인데. 옛날에도 자식 먼저 출산한 사람이 본처 자리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잘못은 그쪽이 먼저 저질렀잖아요. 결혼을 하면 당연히 임신과 출산이 따라와야 하는 건데 그쪽은 그 중요한 의무조차 하지 못하는 몸이잖아요. 내가 이혼 안 해주면 그만인 거 몰라? 좋은 말 할 때 당장 멈춰요. 내 앞에 애 데리고 오기만 해봐. 제 나이 아시잖아요. 가뜩이나 노산인데 이 아이 못 낳으면 평생 동안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못 낳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이가 그랬거든요. 얼른 이혼할 테니 혼인신고부터 하자고. 그리고 애 낳고 결혼식 올리자고 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주겠다고 하네요. 사실 저는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거든요. 나 같은 형편에 무슨 남자를 만나나 싶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의 살림 솜씨가 꽝인 덕분에 제가 고용이 됐고 그 덕분에 운명의 상대를 만날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사모님 소리도 들어보겠네. 그 여자는 화를 내는 저를 보며 오히려 비아냥대더라고요. 묘하게 신경이 쓰였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 남편을 눈독 들이고 서서히 남편을 꼬시고 있었던 거죠. 솔직히 가사도우미가 남편을 향해 구애의 날개를 펼쳤을 때 어이가 없긴 했지만 넘어가는 인간이 모질이지 하며 넘겼는데 제 남편이 모질이일 줄은 몰랐네요. 시댁에 찾아가 하소연했지만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냐.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잖니. 우리도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아들한테 미친놈이라고 혼내면서 등짝을 때렸어.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애는 잘못이 없잖아. 나라고 뭐 가정부 하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고 싶은 줄 아니? 며느리로서는 네가 100번 낫지. 하지만 불임이라며. 솔직한 우리 심정을 말해주자면 손주를 못 얻을 바에는 일찌감치 헤어지는 게 둘을 위한 길이 아닐까 싶어. 우리 아들 장손인 거 너도 알잖니? 다른 건 몰라도 손주는 꼭 필요하단다. 구식이라고 욕해도 어쩔 수가 없어. 대를 잇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야. 이런 말 너한테 하는 것조차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너도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같은 여자로서 미혼 모델 그 여자가 불쌍하지도 않니? 너야 뭐 능력도 좋고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면 그만이지만 그 여자는 다르잖아. 우리가 걷어주지 않으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더라. 이미 시댁 식구들은 저를 떠나보내기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모두가 저를 향해 등을 돌린 것이죠. 처음에는 울분이 터져서 버틸 때까지 버텨보자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대로 떠나주기에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거절하고 그 여자에게 상간녀 꼬리표를 평생 달아주려고 작정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 저 스스로가 너무 지치더라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과 가까이 있을수록 제 머리만 더럽혀지는 기분이 들길래 그냥 제가 그 집안에서 탈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주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는 거라고 스스로 자기 위안을 했죠. 결국 재산 분할 확실하게 하고 그동안 받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며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아들 불륜남 만들고 싶지 않으셨는지 시어머니께서 나서서 중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다른 것보다 금융치료가 제일 낫다고 판단한 편이라 쿨하게 도장 찍었네요. 어차피 임신도 안 되는 마당에 그 집안에 오래 있어봤자 시집살이밖에 더 당하겠어요? 인생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혼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후 새 출발을 하게 된 저는 그 이후로 이혼한 그 인간에 대해 관심을 아예 뚝 끊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토록 원하는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겠지 싶어 생각조차 하지 않았네요. 그러다가 우연히 옛 신우를 만나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 중에서 그나마 제일 친했던 사람이기도 했고 워낙 심성이 착해 생일 때마다 선물을 주고받곤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혹시 제가 인사하는 게 불편하시면... 아니에요. 비록 가족으로서의 인연은 아니었지만 한때 친했던 사람으로서 인사 정도는 할 수 있죠. 얼굴 좋아지셨네요. 우리 오빠랑 이혼하시고 어떻게 사시나 궁금했는데 보기 좋아요. 고마워요. 아가씨는 요새 어때요? 아시겠지만 저한테 조카가 생겼잖아요. 아들이라고 엄마 아빠 아주 입이 귀에 걸렸죠 뭐. 아시잖아요. 저희 집안이 가부장주의의 끝판왕인 거. 손자 하나로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잘 됐네요. 좋아하셨겠네. 그런데 새로운 새언니는 영 제 타입이 아니에요. 조카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거긴 하지만 어쨌든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잖아요. 우리 오빠도 잘한 건 없지만 남의 남자한테 다가가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만날 때마다 묘하게 저를 아랫사람 취급하는 게 기분이 별로더라고요. 아직도 정이 안 가서 서로 연락도 잘 안 해요. 저는 가족 모임에도 잘 안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땐 전부 비정상 같아요.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같은 여자로서 잘 이혼하셨어요. 결국엔 출산을 해서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씁쓸하긴 했어요. 어쩌다 보니 본처 자리를 내어주고 제가 이혼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토록 원하던 손주를 얻게 되셨으니 얼마나 좋으실까. 이제 그 집안에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없겠다 싶더라고요. 불임이었던 제가 떠나주니 모든 게 술술 잘 풀리는 듯한 모양새였어요.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처음엔 받지 않았는데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어요. 여보세요? 잘 지냈니? 혹시나 번호 바꿨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누구세요? 나다. 내 목소리 까먹었니? 어머님? 그래, 내 번호 지웠나 보구나. 다름이 아니고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 급해서 그래. 우리가 너 있는 곳으로 가마. 무슨 일이신데요? 만나서 얘기하자, 응? 그리고 잠시 후 전 시어머니와 전 시아버지 그리고 전 남편까지 온 식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어리둥절하더라고요. 제가 말도 없이 가만히 있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지냈어? 급하게 찾아와서 미안하다. 너무 다급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무슨 일이신데요? 그게 일이 좀 복잡하게 됐어.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며느리를 고소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단다. 고소요? 왜요?
알고 보니 그년이 애초부터 돈만 보고 우리 집안에 접근했던 거였더라고. 가정부 소개시켜준 여자도 한패였고, 아무튼 모든 게 치밀한 계획이었어. 손주도 우리 아들 핏줄이 아니더라. 네? 그럼 누구 아이예요? 만나고 있는 외간 남자가 있었나 봐. 애초에 둘이 동거하면서 사실혼처럼 살았나 보지. 아무튼 남의 새끼를 우리 핏줄인 걸로 연기하면서 애까지 출산하고 우리 집에 붙어 살았던 거야. 혼자 애 돌보기 외롭다면서 글쎄 합가를 하자고 하지 뭐니? 그래서 당연히 좋다고 했지. 그런데 그년이 내 금고번호를 몰래 알아내고서 그 안에 있는 걸 몽땅 훔쳐가서 야반 도주를 했지 뭐니. 너도 알지. 나 따로 은행 안 가고 금고에만 차곡차곡 돈 보관하고 있는 거. 그 습관을 일찌감치 알아채고 합가를 제안한 거였더라니까. 지금 우리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인 탓에 하루아침에 손주도 가짜에다가 재산까지 탈탈 털렸어.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너가 그랬잖아. 그 여자 분명 이상하다고. 당장 잘라야 한다고. 그때부터 조짐이 보였으니까 그런 말을 나한테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뭐가 이상했고 어떤 점이 수상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보내줄 수 있니? 가능하다면 증인도 서줄 수 있을까? 무작정 사기꾼으로 몰기에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그래. 아무래도 네가 그년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니. 그리고 너희 친정오빠가 변호사라며? 우리가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상담받을 여력이 없어서 그런데 너희 친정 식구한테 부탁 좀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너도 법률 관련 일 하고 있잖아. 그년 콩밥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을까 싶어서 찾아왔어. 우리를 살려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우리 좀 살려주라, 응? 죄송하지만 제가 요즘 여유가 없어서요.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니. 평생을 약속한 사이였는데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잖아.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전 남편에게 배신을 당한 입장이었잖아요? 좋다고 둘이 붙어 먹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니요. 저한테 이혼을 요구한 그 순간부터 저희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 안다. 상처받은 네 마음 다 알아. 우리도 너에 대한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단다. 애만 못 낳을 뿐이지 다른 건 얼마나 완벽했니? 내가 손주에 눈이 멀어서 잠시 미쳤었나 보다.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우리 아들 불쌍하지도 않니? 잘못된 실수 한번 한 거 가지고 이렇게 큰 형벌을 받고 있지 않니? 사람 하나 때문에 우리 집이 폭삭 무너지게 생겼어. 이래서 집안에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건데. 그래서 말인데 혹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거 없던 걸로 하면 안 될까? 네? 이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둘이 다시 합치는 건 어떨까 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둘만한 인연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 어머님, 그건 싫어요. 불륜 저질렀던 남자를 제가 왜 붙들고 살아요?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잖니. 너도 살아보면 알게 될 거다. 네 나이에 이혼녀 꼬리표 달고 다시 시집가는 게 쉬운 건 아니잖니. 그건 어머님이 상관할 일 아니고요. 저는 도움 같은 거 드릴 생각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그때 이후로 저는 전 남편이고 뭐고 다 지웠으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말아주실래요? 저라면 너무 미안해서 차마 찾아오지 못할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하시네요. 애 못 낳는다고 면박 줄 때마다 제가 얼마나 위축됐는지 아세요? 가뜩이나 지옥 같은 시가에서 탈출해서 행복하기만 한데 저더러 그 지옥 같은 곳에 또 들어가라고요? 제가 미쳤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집안에 제 발로 들어갈 일은 추호도 없으니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속았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였고 손주 갖고 싶은 욕심 때문에 생각 없이 받아준 건 그쪽 식구들 잘못이니까. 도움 청할 곳이 오죽 없었으면 전 며느리였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하는 사이
전 남편은 멀뚱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저런 못난 놈과 결혼 생활을 했구나.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었네요. 그 뒤로 전 남편이 또 한 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꼴에 잘못한 건 아는지 눈물 작전을 펼치더라고요. 그냥 생각나서 찾아와 봤어. 당신 붕어빵 좋아했잖아. 지나가다 보이길래 당신 생각이 나서 좀 사왔어. 누가 이딴 거 먹고 싶대? 왜 갑자기 밤에 찾아오고 난리야? 그땐 내가 잠시 미쳐 있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 마음을 먼저 공감해줬어야 했는데 내가 봐도 내가 못난 놈이었더라고. 뒤에 구구절절 이야기 꺼내지 않아도 돼. 궁상맞게 굴지 말고 돌아가. 나는 이제 당신 탓 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또한 다 서로 행복하자고 선택한 일 아니겠어? 난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픈 과거를 가지고 나한테 찾아오지 마. 부탁할게. 난 절대로 당신한테 돌아가는 일 없을 거야.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형태로든 벌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살아보니 정말 인생의 진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전 시댁이 폭망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임신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고 그 후 2년이 지나 둘째까지 출산해 애 둘엄마가 되었답니다. 당연히 저에게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던 것들이었는데 기적이 일어나고야 말았죠. 생각해보면 좋은 사람을 만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면서 매사에 힘을 빼고 살다 보니 좋은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아요. 분명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보란듯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네요. 어렵게 얻은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애정을 듬뿍 쏟아붓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일을 쉬고 육아에 집중하고 있어요.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너무 감사하네요. 무엇보다 제가 이혼녀에 아이까지 낳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믿음과 신뢰를 준 저희 신랑에게 가장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남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은 또 만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곤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혼 후에 좋은 인연이 저를 찾아온 셈이었어요. 아무튼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많은 걸 가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과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네요. 저에게 찾아온 이 행복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거예요. 부디 저희 가족 모두가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살다 보면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전 남편과 함께했던 결혼 생활을 떠올리곤 합니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멍청했던 인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네요. 제 인생의 가장 치부였던 그때를 여러분들에게 공개한다는 게 처음에는 망설여지긴 했지만 막상 털어놓으니 개운하네요. 나중에도 또 힘든 일이 있으면 가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으로 여러분들도 용기와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길잖아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합니다.